안녕하십니까.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모바일 투표가 하루 있었고요. 오늘은 이제 ARS 투표를 합니다. 모바일과 ARS를 하루씩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투표율이 37.51이 나왔거든요. 37.51. 아마 이제 역대 첫날 최고치라고 이게 하는데, 요거는 이제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잘못 분석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옛날에는요, ALS 하고 모바일을 이틀씩 4일간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루씩 합니다. 그래서 어제 끝난 거예요. 어제 모바일 투표가 이제 끝난 거예요. 원래는 이제 모바일 투표를 이틀, ALS를 이틀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절반으로 줄여서 하기 때문에 역대 첫날 투표율로는 역대 최고지만, 그러게 옛날에는 이틀 했기 때문에 이틀 걸 다 합치면 최고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먼저 투표를 모바일로 하고요. 그래도 어르신들 인터넷 잘 안 하니까, 그러면 ARS로 전화 와가지고 투표를 오늘 합니다. 그래서 아마 최종 투표율은요, 제가 국민의힘의 당직자분들이나 여러 전문가들하고 의논해 보면 한 45% 전후, 45%에서 전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주 높은 건 아닌데 생각보다는 이게 높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은 관심이 없다, 폭망에 때려가 30%대까지 예상한 분이 있는데 40%대는 논다. 왜냐하면 이게 모바일 투표가 이제 37.51이니까. 그러나 이게 옛날보다 역대 최고치는 아주 높게 나오기는 어렵다. 왜? 이미 모바일 투표 끝나버린 거예요, 하루 만에. 옛날에 이게 이틀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ARS 투표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모바일로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45% 전후 나오지 않을까. 많이 놓으면 한 46, 7, 적게 놓으면 40, 한 3, 4, 45 전후. 이게 아마 국민의힘의 자체적인 당직자들이나 또 여러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보통의 분석이 그 정도로 보고 있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판세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전부 그렇게 봅니다. 제가 전문가들, 국민의힘의 당직자들이나 또는 이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이름을 이게 밝히는 그렇지만 또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 한 10군데 이상 쭉 한번 이게 의견을 물어봤고, 그 다음에 각 캠프 핵심 관계자들 또 여기 취재를 해봤는데, 아무리 봐도 이제 김문수하고 장동희 1, 2등은 분명하다, 이래 보입니다. 안철수나 조경태에게 어떻게 떠들지 몰라도요, 지금 한동훈계가 조직적으로 움직이질 않아요. 오히려 이제 한동훈계 중에서 차라리 그냥 김문수 찍어버리라, 장동희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김문수를 찍어라, 이런 게 일부 움직임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 한동훈계 유튜브들을 제가 어벤져스 전략회나 보면요, 자기들은 조경태, 그 다음에 양향자, 김건식, 그 다음에 우재준을 찍고 왔다, 이런 이게 인정글이 제일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계에서는 그래도 압도적인 다수는 조경태, 그 다음에 김건식, 그리고 이제 양향자, 어쩔 수 없이 양향자는 이게 좀 미심쩍은 눈으로 봐요. 과연 이게 양향자가 한동훈계는 아니잖아. 그래도 이게 최수진보다 나으니까 양향자, 그 다음에 우재준, 이렇게 찍었다는 인정이, 어제 제가 어벤져스 전략회를 봤더니 댓글이 그런 게 엄청나게 많아요. 위도 훈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제 현재 판세는요, 1, 2등 하고 이제 3, 4등이 누군지는 알겠는데, 근데 그 중에 누가 1, 2등인지는 어렵고, 그 다음에 누가 3, 4등인지도 좀 판단이 어려워요. 원래는 이게 개인적인 인지도나 보면 그래도 안철수가 조경태보다 높죠. 안철수가 썩어도 준치라고 대선 주자잖아. 조경태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체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비중만 보면 안철수가 3등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이거 한동훈 쪽에서 조경태 찍었다는 게 인정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누가 3, 4등인지 어렵고요. 그 다음에 김문수, 장동혁 사이에서도 그 당직자들도 의견이 엇갈리더라고요. 그나마 이게 그 장동혁 1등 하지 않겠냐. 워낙에 유튜브에 바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보는 분이 있고, 그래도 이게 41% 관력이 있고, 또 최근에 그 당사 압수해가면서 김문수 후보가 이제 그 무기한 당사 일정에 그 농성을 했잖아요. 이러면서 이게 그 조금 김문수 후보가 회복을 했다. 그래서 이게 그 의견이 거의 반반 갈려요. 김문수와 장동혁 사이에 그 누가 1등 할까? 여기 저 한 10명 가까이 물어보는데 거의 뭐 팽팽하게 5대5 정도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이게 그 김문수의 관력이냐, 장동혁의 그 투쟁 바람이냐, 이게 그 판단이 상당히 어렵다. 1, 2등은 분명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2명이 투표율로 보나. 투표율이 뭐 옛날에요. 옛날에 투표를 보면 실제 그 2023년 3월 8일 그때는 이제 그 김기현 대표가 뭐 연판장 나경원 연판장 돌려가 주저앉히고요. 김기현 대표가 이제 그 2023년 3월 8일 이때는 이제 그 최종적으로 봐야 돼요. 첫날만 비교하는 의미가 없다. 왜? 그때 이틀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2023년 그때 아주 높았어요. 55.1이었습니다. 55.1. 근데 이번에는 50은 넘게 어렵다. 한동훈계가 이게 대거 또 투표를 안 한 사람도 많거든요. 한동훈이가 안 노니까. 그래서 이제 55.1. 이게 그 김기현 때 2023년에 이걸 능가하기 어렵다. 제가 아까 45% 전후로 했잖아요. 어렵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작년에, 한동훈이가 작년에 그 원희룡하고 윤상현, 나경원 4명 했잖아요. 그때 1차에서 끝났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 작년에 7.23 전당대회, 이거는 그때 투표율이 48.51이거든요. 48.51. 그때하고 비슷하거나 그때보다 좀 낫지 않을까. 한동훈이가 나오고 그때 나경원, 그 다음에 그 윤상현, 원희룡 이렇게 붙었거든요. 친윤하고 한동훈이. 근데 그때도 48.51이었는데 아마 그때보다 약간 낫지 않을까. 제가 아까 45% 전후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한번 이제 그 투표율은 까보면 되겠는데, 그래도 그 생각보다 투표율은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보통은 뭐 한동훈도 안 나오고 이번에 뭐 제대로 국민의힘이 지리멸렬하고 제대로 된 이게 주자가 없으니까 투표율이 뭐 어떻게 30%대까지 폭락할 수 있다. 이런 게 분석이 좌파들 또 한동훈 쪽에 있었는데, 그보다는 이게 그 높게 놓은 거는 분명하다. 그런 게 왜 그러냐. 지금 장동혁, 김민수나 이런 이제 그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든 저떻든 탄핵 찬성하고 탄핵 반대 세력이 그대로 정면 승부를 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생각보다는 그 높게 나왔다. 그러게 역대 최고치나 이걸 뚫기는 어렵다. 지금 현재 한 45% 전후 놓는다면 그거는 이제 그 탄핵을 반대한 우리 그 친윤 옛날에 이쪽이 투표를 많이 한 거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 김문수, 장동혁의 양강이다. 이거는 이게 분명하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 50이 녹이 어려울 거예요. 누구든지 여론조사에 50 넘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따라서 이게 그 결선 투표로 간다. 김앤장, 우리 로펌처럼 김문수, 장동혁 결선 투표 가면요. 여기도 이게 또 평평하게 또 5대5로 갈립니다. 야, 제가 한 10명 가까이 물어봤다 했잖아요. 또 5대5로 갈려. 어떤 사람들은요, 결선 가면 이제 그 안철수나 조경태 찍었던 표가 가장 주적이 장동혁이니까 안철수나 조경태 표가 김문수 쪽으로 그나마 차악, 한동훈이나 안철수는 둘 다 싫어하지만 그래도 장동혁이가 주적이니까 차악으로 덜 미운 사람으로 가면 김문수 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결선 가면 김문수가 유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게 절반. 또 이게 나머지 절반은요, 오히려 장동혁이 바람이 무섭지 않냐. 장동혁이가 원래는 거의 뭐 꼴찌부터 시작했다가 갑자기 바람을 일으키면서 혹시라도 1차에서 1등 하거나 1등 아니라 결선까지 가더라도 장동혁에게 바람이 불고 있다. 그러면 이 바람이란 게 기세가 있잖아요. 따라서 장동혁 바람이 태풍으로
완전히 그 메가톤 그 핵폭탄으로 오히려 그 기세란 게 있다. 그러면 이게 장동희가 1등을 했거나 아니면 근소하게 2등 했더라도 돌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여세를 몰면 오히려 이제 그 결선 투표에서 장동희 유리하다. 이런 게 또 분석이 절반. 참 이게 어렵습니다. 예측이. 옛날은 다 예측이 이준석, 김기현, 한동훈 다 이게 예측이 가능했죠. 근데 이번에 김문수, 장동혁은 진짜 이게 전문가들도 예측이 어렵다. 그래서 저도 이게 그 섣불리 누굴 된다 예측하거나 또 이게 누굴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 김문수, 장동혁 후보 중에서 누가 돼도 그래도 이 국민의힘을 재건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최고위원회에서 김건식이나 양양자, 우재주는 떨어뜨려야 된다. 그러면 이게 고민 없이 손수조 청년, 손수조를 한 표에 찍어주면 우재주 떨어뜨려야 됩니다. 손수조 꼭 이게 단일 후보니까 부담 없이 한 표잖아, 청년은. 그 다음에 이제 최고위원이 머리가 아프죠. 최고위원에게 2표를 찍는데 참 이게 그 여성을 찍으려면 최수진을 찍어줘야 된다. 양양자 막으려면 최수진. 또 이게 그래도 또 김문수 지지자들은 그래도 이게 김재원이 한 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또는 이게 그래도 주류 의원들은 그래도 이게 현역인데 신동욱이 한 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분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꼭 김민수한테 한 표는 주시라. 김민수가 이제 그 제대로 투쟁을 하고 원에도 힘을 다 끌어모아야 되거든요. 또 가장 젊잖아요. 김민수 한 표를 주시면 찍어줘야 되는 거니까 여론이 1등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론이 1등이기 때문에 근데 여론 1등하고 떨어지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한 표는 뭐 김태우든 손범규든 여러 명이 알아서 찍으시면 되는데 한 표는 김민수를 찍어주라. 이렇게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께는 말씀을 노골적으로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알아서 하시되 손수조와 김민수는 꼭 손수조는 부담이 없죠. 그냥 이게 무조건 찍으면 되는 거니까 최고위원이 그저기 전략 투표가 중요한데 김민수 한 표는 찍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전당대회 소식은 어제 모바일 투표가 첫날로는 역대 최고였다. 그러게 옛날에는 이틀 했는데 하루로 끝나기 때문에 아마 투표율 자체가 역대 최고치 나오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게 그 생각보다는 한 40% 중후반으로 가면 생각보다는 이게 그 투표율이 높다. 이러면 이게 그 친윤이 압도적으로 김문수, 장동혁이 유리하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요. 아마 이제 이번 전당대회가 되면 국민의힘이 다시 재정비해서 전열을 재정비해서 저 휘청휘청 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과 죽기 살기로 이렇게 결사항전하면요. 충분히 그 이재명 정권을 조기 끌어내리는 조기 종식이 가능하다. 이번에 그게 이번 전당대회의 가장 중요한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가능하면 오늘 어제 투표 안 하신 분들 오늘 반드시 ARS 투표라도 참석해서 우리 그 김문수, 장동혁 후보 힘을 실어주고요. 그러기에 나머지 최고위원도 꼭 당선시켜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